사연을 읽어볼게요. 애기 6개월인데 아토피기가 있어서 볼이랑 몸 군데군데 빨갛거든요. 나름 병원 한의원도 다니고 모유 먹는 아이인데 음식도 가려먹고 집 청소랑 환기도 매일 하고 애기 약도 꼬박꼬박 바르고 있어요. 보통 돌쯤 되면 괜찮아지는 경우 많다고 해서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기가 눈 밑에도 아토피가 번져서 빨개졌거든요. 계속 심해졌다 괜찮아졌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카스에 애기 사진 올린 걸 보시고 눈 밑도 빨간 거 보고 노발대발해서 전화 왔네요. 네가 애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눈 쪽이 저러냐? 말도 못하는 조그만해. 엄마가 관리 못해서 병난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손주가 아토피 있게 태어난 거지? 그러시면서 아침 7시 좀 안 되어서 전화 왔는데 그때 일어났거든요. 자다 깬 목소리 듣더니 너는 애기 아픈데 잠이 오냐? 잠이 그렇게 좋냐? 이러시네요. 애기 아토피 때문에 간지러워 새벽에 2-3시간마다 수시로 깨고 보채서 하루에도 4-5번씩 새벽에 다시 안고 재우고 하느라 애기 태어난 순간부터 편히 잔 적도 없는데 애기 관리 못할 거면 본인이 키워준다면서 눈 쪽에 약 바르면 애기 눈에 들어가서 실명할 수도 있다고 꿀을 바른다니 알로에를 갈아서 바른다니 하시네요. 안 그래도 위생 개념 없는 분이라 이불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빨고 개지도 않고 깔아놓으셔서 부풀인지 먼지인지 이불이 꺼끌꺼끌한데 애기 눕히시고 먼지는 굴러다니고 거미줄은 집모서리 군데군데 있고 바퀴벌레도 나오는 집이고 행주걸레 구분 안 하고 뭐든 그걸로 닫았고 씻을 때 발도 잘 안 씻으셔서 발도 새카맣고 위생 개념 없는 걸로 말하면 끝도 없는데 시댁에 하루만 가도 애기 피부 심해지는데 무슨 키워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것저것 민간요법이라고 6개월밖에 안 되네 만신창이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어머님이랑 통화하다가 참다 제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증 안 된 민간요법에다가 애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제가 더 속상해요. 밤에 간지러워서 못 자는 거 밤새서 안고 재우고 눈물 나고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요. 맨날 생각하면서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속상하게 왜 그러세요? 심해졌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조금씩 나가는 거고 돌쯤 지나서까지 지켜봐야죠. 라고 저도 언성 높여서 말했네요. 그러니 어머니가 너무 병원 말만 듣지 마라. 병원 말 듣고 자라는 애가 애기 눈을 저 모양 만드냐? 라고 하면서 성질내시다가 끊으시네요. 저희 친정은 피부 이상 있는 사람 없는데 남편이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애기도 유전일 수도 있는데 나쁜 건 다 제 탓, 좋은 건 다 시댁 쪽 닮아서 그렇다네요. 진짜 시어머니 갈수록 너무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싫고 얼굴만 봐도 싫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고 얼굴은 항상 인상 찌푸리고 계시고 볼이랑 눈에 심술이 가득해 보이네요. 남편 퇴근하고 집 왔는데 괜히 남편한테만 짜증 부리면서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울컥하고 화났다고 그랬어요. 남편은 엄마 억척스럽고 뭐라 한다고 듣는 분 아니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가 미안하다. 라네요. 근데 다음날 어머님 집에 바로 찾아오셔서 애기 얼굴이랑 몸 보시고 또 폭풍 잔소리에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어. 그리고 넌 못 믿겠다. 말도 못하는 애기가 너 같은 엄마 만나서 고생한다. 등등. 저는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다가 그냥 말 시키실 때만 내내 대답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 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까지 말 안 하시거든요. 전 그런 이중성도 너무 싫어요. 아무튼 전 표정 안 좋게 앉아있고 어머님은 내 강아지 불쌍하다. 너네들이 애 때문에도 고생이 많다. 속상하겠다. 라고 그러시면서 아토피 좋다는 비누 주시고 조금 있다 가셨네요. 그러고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도 다 짜증나서 집안일 이런 걸로 잔소리했고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은 니는 우리 엄마 앞에서 표정이 그게 뭐냐? 내가 처갓집에서 맘에 안 든다고 똥 씹은 표정하냐? 끝까지 좋게 어른들 앞에서는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라며 싸웠네요. 저희 집은 남편 존중해주고 뭐라 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아무튼 어제 대판 싸우고 계속 냉전인데 전 시댁이나 남편한테 쌓인 게 폭발해서 그런지 풀기 싫고 먼저 말 시키기도 싫으네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 여기다 물어봐요. 댓글입니다. 이러니까 며느리들이 통화 녹음하는 어플 깔고 그러는 거지. 며느리는 왜 맨날 이런 대접일까요? 대한민국 며느리들 힘내세요.
똑같이 하세요. 남편 없을 땐 신랑 어릴 때 아토피였다는데 신랑 닮아 그리 태어난 거 고생고생해가며 이만큼이라도 유지 중이에요. 어머님 집만 가면 더 심해지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남편 있을 땐 안 그래도 잘 지켜보고 있고 저도 속상해요 하면서 눈물바람하면 될 것을. 그리고 남편도 실드 칠 만큼 치는 거면 님도 직접 시어머니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남편에게 나쁜 말 해봤자 님과 남편 사이만 나빠지죠.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시어머니 진짜 성격 더럽네요. 민간요법이니 뭐니 애만 잡으려고 하네. 저희 아기도 100일 무렵 여름부터 아토피 증상이 있어서 피부과 데리고 가고 했는데 심할 때 스테로이드제 조금 들어간 연고 발라줄 수밖에 없네요. 염증약이랑 평소에 보습 잘해주시고 유해 성분 잘 확인하셔서 바스로션 비누 써주시고 꾸준히 관리해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속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아기도 힘들어할 거예요. 빨리 낳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좀 두시고 꾸준히 관리해주셔야 해요. 저희 애는 16개월인데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주변에서도 걸을 때 되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할 땐 진물도 나고 닦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글쓰님 아기도 좋아지길 바래요. 요지는 이게 아닐 텐데 저도 겪어봤어요.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육아도 힘들 텐데 저런 시어머니는 상종을 마세요. 고집만 세고 승질만 더러워서는. 남편도 어휴 입이라도 다물면 중간이라도 가지 화를 돋구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느껴보지 않아서 그래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중학생 딸이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졌던 남편과 동생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입양이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좋은 부부에게 입양되어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고 부모님이 명문대학에 유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는 그때 외국에서 만나서 연애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결혼했고요. 남편은 안정적인 공기업에 자리 잡았고 저는 회사 다니다가 아이 생겨서 퇴직하고 딸 케어하면서 지내다가 시부모님 지원 아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원만하고 딸도 구김없이 잘 크고 있고 시부모님 역시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는 남편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편의상 동생으로 칭할게요. 동생 역시 입양되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곧 파양되었고 그 이후에도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입양이 되지 않아 그냥 시설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따금씩 형이 보고 싶다고 해서 시설 쪽에서 연락해서 시부모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가끔씩 만나는 걸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집은 알려주지 않고 시설에 방문하여 하루 같이 있어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동생이 중학생 때 같은 반 아이 얼굴을 심하게 그어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께서 만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편은 앞에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몰래 만나면서 연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네요. 동생은 한 번 딱 그렇게 되니 쭉 나쁜 길로 나아갔어요. 절도, 폭행, 사기 등등. 지금도 말로는 합법적이다 어쩐다 관리직이다 뭐다 하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순둥한 남편이랑 얼굴만 똑같을 뿐이지 불릴 대로 불린 몸이며 문신, 각종 상처들. 눈썹도 반은 밀고 다니고 뚫을 수 있는 곳은 다 뚫어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연애 때 얼굴 보자고 해서 한 번 만났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인사하는 자리에 딱 봐도 술집 여자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선 만져대면서 형이 만난 여자급 중에는 괜찮은 편이야. 라고 하질 않나. 남편은 동생에 대해 애틋해하는 편이고 그때 시부모님의 선택이 내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동생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보듬어주자고 합니다. 저는 정말 싫어요. 시부모님도 동생 만나는 거 모르고 계시다가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 보고 알았더라고요. 그 좋은 날에 분위기 정말. 결혼식 끝나고 시부모님이 정말 실망했다. 그동안 거짓말 한 것이냐? 라면서 눈물까지 흘리시고 남편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무릎 꿇었어요. 하지만 뭐 계속 만나고 있죠. 게다가 만날 때마다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용돈 모아서 깨작깨작 주다가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5천 정도만 대출받자고 해서 뒤집어진 적도 있어요. 다행히 제가 난리를 쳐서 미수로 그쳤네요. 그러다가 딸이랑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랑 만날 때 조카 보여준다고 딸도 데리고 갔는데 남편 자리 비우니까 생리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이제 여자니까 남자 조심해야 된다. 어릴 때 오픈되면 나중에 뭐 된다. 불안은 하냐? 라면서 등 쓰다듬고 남편이 오니까 삼촌이 이상한 말 한다고 했더니 동생은 교육시켜준 거라면서 낄낄거렸다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잡았는데 자긴 그런 일 있었는 줄 몰랐다며 주의시키겠다고 지금 전화해서 오라고 하겠다고. 아니 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동생이 험하게 자라서 농담이 거칠다며.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랑 왜 자꾸 만나냐고. 그렇게 계속 만나고 할 거면 딸이랑 나를 버리라고. 그 쓰레기냐 우리냐 선택하라고. 이혼할 각오로 몰아붙였고 결국 연을 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까지 받아냈고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정말 이제는 연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까지가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또 낌새가 이상해서 몰래 폰을 보다가 다시 연락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 불편할까봐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아빠가 되어보니까 형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더군요. 아기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고 남편은 축하한다고 짧게 답장을 보냈더군요. 동생은 가끔 이렇게 안부라도 묻고 지내면 안 되냐 하고 남편은 거기에 대해선 답장을 안 했어요.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 연락하자는 말에 답장을 안 한 걸 보니 안심해도 되나 싶고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확인했는데 그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했더라고요. 마치 연락한 적 없었던 것처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몰래 연락을 하겠다는 건지 연락을 끊겠다는 건지 떠올리는 것조차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댓글입니다. 남편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죄책감으로 절대로 못 끊어낼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그렇게 했을 때 칼같이 끊었어야 했지. 동생하고 연락하는 거 알아. 심정을 이해하고 싶지만 우리 딸한테 한 짓 봐. 전번 바꿔. 이사도 불사할 거야. 우리 딸 생각하면 소름 끼쳐. 아이가 커가는데 위험한 사람 주변에 두고 싶지 않아. 못하겠으면 당분간 별거해. 혼자 생각해봐. 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알려요. 부모 돌아가시면 외롭다고 더 찾을걸요. 딸아이는 평생 가슴에 남을 거고요. 번호 바꾸고 이사하고 할 만큼 했는데 어찌 알고 연락했을까요? 남편은 계속 연락할 거고 순이는 계속 불안하겠죠. 아마 평생 분란의 원인일 듯해요. 딸한테 그 짓거리를 했는데도 연 끊는 걸 망설이는 건 아빠란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요. 아무리 자신만 좋게 자랐다는 죄책감이 있을지언정 나쁜 짓을 한 건 동생의 선택이니 그건 오로지 동생의 잘못이죠. 시부모님한테 알리세요. 남편도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식도 못 지키는 게 아버지나 남편 자격이 있습니까? 남편은 좋은데 입양 가서 편하게 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동생은 그렇지 못하니 미안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딸내미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거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짓이네요. 딸내미랑 동생분이랑 다시는 만날 일은 없어야 되고 남편도 그 일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딸보다 동생이 안쓰러우면 이혼하고 사고뭉치 동생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라고 엄포를 놓으세요. 남편분은 지금 심각성을 감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당신 동생이냐 네 딸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28살이 되는 평범한 성인 남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에게는 굉장히 깊고 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질질 끌리기만 하는데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어 너무너무 답답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곳에까지 올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길더라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끝까지 읽고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에 앞서 긴 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7년 가까이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으며 저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참하고 착하고 배려심도 넘치고 애교도 많아 저에게 있어서는 참 과분한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꿀 줄도 몰랐고 버스 카드조차 어떻게 찍고 타는지도 몰랐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노선 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런 못난 저를 사람답게 가꾸어주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지금의 여자친구입니다. 제 유별난 성격 때문에 자주 싸우고 이상한 거로 투집 잡고 삐지고 했었던 것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여자친구 덕분에 꾸밀 줄 알게 되었고 버스와 지하철 타는 법도 알게 되었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게 여자친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너무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의 가족입니다. 특히 여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히고 이용만 하려고 해서 너무 지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에 지원하여 군 생활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라 사실상 19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한 군 생활은 항상 힘들었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에 선배들에게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우울한 군대 생활을 하던 때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나 싶겠지만 뒤에 나올 이야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고 여자친구에게 고백하여 사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저랑 사귄 지 며칠 안 됐을 때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저와 사귄다 말을 하였고 제 직업도 같이 말을 했는데 당장 헤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직업군인을 만나냐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어른들은 군인이라고 하면 아직 쌍팔년도 군대를 생각하고 돈도 못 벌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어른들 세대는 병사 생활하다가 사고치면 말뚝 박아야 하는 그런 세대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싸우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얘기하려던 건 아닌데 어느 날 제 선임과 저는 주임원사가 시킨 간단한 작업을 마치고 주임원사가 고생했다고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중에 주임원사가 우리 막둥이는 장가 안 가냐?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 제 선임이 뭐가 여건이 안 되냐? 군에 있을 때 결혼하면 돈 적게 들지, 집 나오지, 여건 충분하구만. 뭐가 여건이 안 되냐? 저도 아는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니 제 선임과 주임원사가 왜 안 좋아하냐 물었고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직업군인을 싫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선임이 그럼 헤어져라. 직업군인 요즘 얼마나 좋은데 그런 취급받으면서 만나냐?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대로 냅두고 직업군인 좋아하는 여자와 직업군인 좋아하는 부모님이 있는 여자 만나. 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날 퇴근하고 여자친구에게 어머니한테 직업군인 장점을 어필해보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알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얘기를 전해주고는 헤어지라는 말이 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에게 그때 얘기했어? 뭐라 그러셔? 진짜냐고 물어보시다가 별말 없어서 넘어갔어. 그러고 며칠 있다가 집 나오고 그러면 결혼하라고 하시던데.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헤어지라고 안 하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저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막장 드라마나 사연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여자친구 집은 큰 집이고 친가 쪽 친척들 대부분도 같은 동네에 살아 술 마시고 놀려고 여자친구 집으로 자주 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계속해서 그쪽 친척들과 여자친구의 어머니, 언니가 합심해서 결혼한다면서 곧 추석인데 선물도 안 하냐고 집에서 건강식품 한다면서 그런 것도 안 하냐고 들들 복돌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왜 선물해야 하지? 진지하게 결혼 얘기도 안 했고 인사드린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친척들이 여자친구 집에 올 때마다 여자친구를 들들 볶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하는 고가의 홍삼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제 부모님에게도 안 해본 그런 선물을 말입니다. 그러고 그냥 잘 먹겠다고 그래. 하고 말더랍니다. 기분 나빴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더 이상 들들 볶이지 않는다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여자친구 집이 갑자기 음식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알바비 줄 돈도 없어서 알바도 못 쓸 정도로 안 되는데 왜 하는지. 그래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붙어 새벽까지 일을 했고
본인들이 슬슬 힘이 드니 여자친구에게만 계속 나가라고 떠넘겼고 여자친구도 학교 생활하고 그래서 힘드니 왜 본인한테만 일하라고 하냐며 따졌고 거기서 말다툼이 커졌는데 여자친구도 쌓인 게 폭발했는지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새벽까지 도와주는데 수고비 한 번 안 주고 하다못해 고맙단 말도 안 하는데 언제 고맙다고 한 적 있어? 라며 울면서 말하자 부모가 자식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라고 소리쳤고 여친의 언니와 어머니는 여자친구에게만 그 늦은 밤까지 소리치며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언니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나가기 싫었는지 네 남친은 뭐하냐? 이럴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또 여자친구를 힘들게 했고 결국 여자친구가 안타까워서 가서 도와줬습니다. 지가 못생겨서 남친 없는 걸 왜 여자친구에게 히스테리 부리는지. 저는 한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 먼 곳에서 도와주러 가도 본체 만차였고 저 또한 고맙단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 후에 몇 번 더 도와주러 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본인 조카가 도와주러 가면 수고비도 챙겨주는 분들이 왜 여자친구나 제가 가면 그렇게 야박할까요?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떨어져 살고 있어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뭐 인과응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한다고 시작한 그 음식점은 얼마 못 가 보란듯이 망했고 고스란히 빚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여자친구는 본인이 부족한 걸 알기에 준비를 좀 더 해서 제대로 된 곳을 취업하고 싶어 했고 집이 빚더미에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여자친구에게 취업하라고 들들 볶았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취업하라고 들들 볶는다고 일자리가 뚝딱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는 결국 그 시달림에 못 이겨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취업 전에 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했지만 그 돈을 어디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입학할 때는 등록비를 다 대주었지만 여자친구가 입학할 때는 집이 어려우니 등록비를 줄 수 없으니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갚아준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받고 좀 시간이 지나니 갑자기 직접 갚으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상황은 집이 어려우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알바를 해도 항상 학자금 갚는 데 들어갔고 항상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냈습니다. 거기에 불만도 전혀 없었고 뭐 그냥 남들처럼 꽁냥꽁냥하면서 데이트하며 예쁘게 연애했습니다. 제가 데이트 비용은 다 내더라도 용돈을 줄 형편은 안 되었기에 여자친구는 절 만나는 때가 아니면 평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분은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생리대를 사야 된다고 생리대 살 돈만 좀 달라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는 한숨 푹 쉬면서 신발? 이러면서 지갑을 꺼내더랍니다. 그러고 싼 거 사라고 몇 푼 주고 바로 나가더랍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용돈 한 번 못 받고 지냈는데 취업하고 2주가 지났을까요? 여자친구가 그날 일을 끝내고 집에 갔는데 저랑 통화하며 집으로 들어왔기에 여자친구가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수화기 너머로 여자친구 어머니가 야, 선물 안 사주냐? 그러니 여자친구가 뭔 선물? 라고 하자 취업했는데 부모한테 선물해줘야지. 라고 하였고 여자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안 사줘. 내가 왜 사줘? 라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화가 났는지 여자친구 방으로 뛰어오면서 문을 쾅 열더니 선물 안 사준다는 소리가 나오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수화기 너머로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래서 아니 가만히 있으면 사줄 건데 왜 그러냐고.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서야 나가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엄마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지내며 2, 3년이 지났습니다. 뭐 자잘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까지 다 적을 수는 없기에 큰 문제 없이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물 달라고 부채기도 했는데 그냥 무시하며 저희들은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는 좀 더 괜찮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집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취업 시장이 더 어려워져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우울해하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자친구 어머니는 취업하라고 들들 볶았고 여자친구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어머니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고열 증세를 일으키며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서 굉장히 아파했는데 다음날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나게 되어 여자친구는 너무 놀라 병원에 가야겠다 하고 욕실로 갔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몇 분 뒤에 그 자리에서 깨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 도움 청할 사람도 없어 여자친구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좀 태우러 와달라고 해서 여자친구 아버지도 놀라셔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일단 피 검사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링겔 맞고 조금 호전되어 나가려고 했는데 의사가 사실 이 정도면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잠깐 괜찮아진 거고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돈 생각에 그냥 가겠다고 했고 응급실에서 링겔 맞고 피 뽑은 그거 계산할 돈도 없어서 제가 대신 계좌로 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의인지 뭔지 타이밍 좋게 그 자리에 없더랍니다. 저는 걱정돼서 내가 돈 내줄 테니 입원해. 아니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돼.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나중에 심하면 다시 오지 뭐. 라고 하고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자마자 다시 열이 심해지고 두드러기도 심해져서 여자친구가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길래 당연히 걱정해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나 있는 말투로 너 어떻게 된 거냐? 아빠는 바쁜데 아빠는 왜 부르냐? 알아서 병원 가던가. 뭘 저랬다고 아빠 부르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가 취직 못하니까 돼지같이 살찌고 지금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라고 소리쳤고 보다 못해 언니가 말렸답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언니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동생 생각해서 말렸다기보다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식으로 말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자친구는 아픈데 걱정은커녕 소리치고 모욕적인 말만 하는 엄마 때문에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왜 나한테만 맨날 뭐라 그래? 취업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라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서 누운 채로 울면서 얘기했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꼴 보기 싫다 정말.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라면서 아파서 잘못될지도 모르는 자식한테 저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여자친구는 정말 다행히도 호전되었고 괜찮은 곳에 취업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사귄 지도 어느새 6년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일도 안 변하고 여전히 여자친구에게만 못살게 굴고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데이트하러 나가는 제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야, 내 생일인데 네 남친은 선물도 안 주냐? 라고 말했고 제 여자친구는 싸우기 싫어 그냥 얼버무리고 나왔는데 저에게 그 말을 해주는데 저도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해서 아니 왜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날 생각하긴 하는 거냐고 제가 따지니까 여자친구는 나도 너무 짜증나. 결혼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자기 엄마한테 잘해야 되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된 선물도 못 드리고 자기 안타까워서 다 참고 넘어갔는데 왜 계속 나만 이해하냐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자기 만나면서 내가 돈 다 써서 돈이 부족해서 철없이 부모님한테 칭얼거리면 내가 돈 벌어도 아껴 쓰라면서 용돈 주면서 데이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엄마는 나 만난다고 용돈은커녕 내가 여태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자기 집을 이해해야 하냐? 그렇다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귀한 자식처럼 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만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라며 여자친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언니가 어릴 때 워낙 괴롭히고 힘들게 굴어서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못되게 마음을 써서 그런지 못되게 생겼고 못생겼습니다. 자매인데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자친구의 못생긴 언니가 결혼할 때가 되니 어머니라는 사람이 계속 여자친구 보고 먼저 화해하자고 얘기하라고 쏘아붙였고 여자친구도 화가 나서 괴롭힌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왜 자기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냐고 따지니까 어머니라는 분께서는 하라면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답이냐? 동생이 돼서 먼저 화해하자고 해야지. 그럼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 되냐? 남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라고 소리쳤는데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울음이 터졌고 울면서 소리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여자친구 보고 먼저 화해하자고 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못 짓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싸운 것 때문에 어머니랑 며칠간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언니 동생 관계를 떠나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인 자존심 때문에 사과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제 여자친구가 먼저 사과하며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지내다 저를 만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또 어디 나가냐? 집구석에 있던가 하지. 주말만 되면 나가냐? 나가더라도 먹는데 돈 쓰지 마라. 안 그래도 살찌고 있는데 더 찌니까 그 돈 나한테나 써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도 그 말에 쌓인 게 터졌고 저 만나기 직전에 서로 소리치며 싸우고 나왔고 결국 여자친구는 서러웠는지 집에서 나오자마자 절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싸울 때마다 집을 나오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당장 모은 돈도 없으니 더러워도 갈 곳도 없으니 나가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여자친구 집과 가깝지는 않지만 저는 여자친구 집 근처에 원룸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내 집이 둘이 살기는 좁지만 잠깐만 집 나오라고, 계속 이러면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람이라면 자식이 집 나가는데 놀라지도 않겠냐고 설득하였고 꽤 긴 시간 설득 끝에 집을 나오기로 하고 대충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 한 2주간 제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선 난리라고 하기 뭐한 난리가 났고 여자친구도 엄마가 사과 안 하면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여자친구는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못되게 군 것과 저에게 대했던 태도 모두 다 얘기하였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거의 매크로처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사는 게 어려워 말투가 그랬고 그런 식으로 대한 것 같네. 랍니다. 사람 괴롭히고 기억 안 나면 끝인 걸까요? 아니 사는 게 어려운데 그걸 왜? 제 여자친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제 여자친구에게만 말투가 나쁘고 못되게 굴까요? 여자친구 형제들에게 일관되게 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 여자친구에게만요.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자친구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름 불러주며 출근하거나 학교 갈 때 방실아 출근해야지. 딸 어디야? 언제 와? 이렇게 말하면서 제 여자친구에게는 너 출근 안 하냐? 여태 뭐 하는데 집구석이 안 들어와? 방구 같은 게 정신이 나갔나 보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집안이 어려워진 게 제 여자친구 탓인 걸까요? 아무튼 자기가 잘못한 건 맞으니 집에 들어와서 지켜봐달라고, 한 번에 안 바뀌니 천천히 바뀌는 모습 지켜봐달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라는 분께서는 사과 아닌 사과를 하였고 여자친구는 찜찜했지만 이쯤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언니라는 인간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충 사과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식날 망신은 당하지 말아야지 식으로 사과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가출 생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여자친구의 못생긴 언니가 결혼하게 되었고 저도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니 휴가 내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여자친구 친척 어른들께 인사드릴 겸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언제 결혼하냐고,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표현 못해도 다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기분도 업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결혼식이 너무 먼 곳에서 진행됐다 보니 제가 제 차에다가 짐도 다 날라주니 멀리서 와줘서인지 웬일인지 고맙다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해서 밥 먹다 보니 집도 잔치 분위기라 술도 먹고 어머니라는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다가 자고 가라고 하셔서 자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인사하고 나왔는데 여자친구 친가 쪽 친척들이 또 들이닥쳐서 술상 차려달라니 뭐니 하면서 술 먹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안 든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싸가지 없이. 결혼할 사이인데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인사를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냐? 결혼할 놈이 싹싹하게 와서 먼저 말도 걸고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소개하고 그래야지. 참 마음에 안 드네. 라면서 막 따집니다. 아니 결혼할 사이지 결혼한 건가요?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뭔 설레발들을 그렇게 치시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예의상 집안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한 거지 그걸 결혼 대비해서 인사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누가 결혼도 안 한 상대방 집안 어른들한테 가서 싹싹하게 깝죽거리면서 인사하고 스스로 소개하나요? 제가 결혼하더라도 여자친구 부모님과 상견례하지 지들하고 합니까? 무슨 권리로 지들이 맘에 드니 안 드니 하는 건가요? 그걸 여자친구 언니의 남편 될 사람은 했다고 하네요. 친가 쪽에선 싹싹하니 좋다 그랬고 외가 쪽에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왜 저렇게 나대냐고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 큰 누나가 결혼할 때 작은 누나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저희 집안 친척 어른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만 했지 그 누구도 제대로 인사받은 적도 없고 저도 인사도 못 나눠서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누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친척 중에 뭐라고 하는 분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큰 누나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들에게만 서로 인사했지 딱히 친척들 다 모아놓고 오늘 큰 누나 결혼할 남자친구 와서 인사할 테니 다들 모이세요. 이렇게 딱 자리 만들어 놓고 인사한 적도 없습니다. 저 없이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저한테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원래 저렇게 하는 게 예의상 맞는 건가요? 저는 여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어머니와 못생긴 언니에게 시달려서 노이로즈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번 저랑 데이트하러 나가면 해도 안 떨어졌는데 언제 들어오냐? 뭔 짓거리 하길래 안 들어오냐? 라면서 기분 다 망치고 언니라는 인간은 어머니 폰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장난치며 데이트 다 망치게 하고 7년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안에서 이쁨 받고 귀하게 컸으면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매번 못되게 굴고 돈 내놔라 선물 내놔라 그러면서 왜 저만 만나면 뭐가 불만인지 저러는 걸까요? 제가 볼 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안에서 제일 착하고 뭘 시켜도 군말 없이 해와서인지 만만해서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유물 정도로만 여겨서 저에게 뺏겼다 생각해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을까요? 저는 이런 일을 계속 참아왔고 너무 힘들어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도 받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참고 서로 사랑하며 만나왔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자친구 가족과 친가 쪽 친척들 통틀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꼰대고 다들 대접 못 받아서 제정신들이 아닌 사람들 같았습니다. 누가 보면 본인들이 정계 인사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구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겨우 저 같은 사람이 인사를 본인들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줬다고 반응을 보일까요? 다들 그냥 살고 형편이 썩 좋지 않은 떵떵거리면서 살만한 무언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참고 넘어왔는데 제가 예상한 것처럼 여자친구 어머님은 결혼식 끝나기 무섭게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저랑 데이트하는데 빨리 들어오라며 데이트 분위기를 계속 깼습니다. 여자친구는 또 거기서 기분 상해서 아니 왜 또 그러냐고 엄마 변한다고 안 했냐고 하니 나만 변하니? 너도 변해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결혼식 전에는 본인이 변한다더니 결혼식 끝나니깐 본인만 변하냐고 합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그때 예민하긴 했는데 너무 짜증나서 툴툴대다가 또 싸우게 됐는데 좀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 하고 싸웠고 저는 네가 대처를 똑바로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싸우다가 결국 제가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홧김에 뵙긴 했습니다만 그때 심정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문제가 아닌 주변 사람들 때문에요.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여자친구가 사과를 하며 계속 만날 거냐고 물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랑 만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네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 난 이제는 도저히 너네 집안 비위 못 맞춰주겠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내가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벌써부터 눈치 봐야 되냐? 결혼식 때 알아봤지만 너희 집안은 다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 어머니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기 싫어. 내가 왜 그런 인간한테 장모님이라고 해야 되냐?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소중한 아들이야. 왜 내가 너희 집안 사람들한테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만나야 되냐? 나를 선택하든지 이상한 너희 가족들을 선택하든지 정해. 라고 말했고 여자친구도 미안했는지 알겠다고 가족이랑 연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며칠 지났는데 여자친구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어떻게 연을 바로 끊어? 화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한데 너무 과한 것 같아. 랍니다. 생각해보니 여자친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저는 그래도 나중에 너와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낼 생각 없다고 전 그러면 이런 곳에 글 올려서 물어보고 내 생각이 맞다는 쪽이 많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그 어머니라는 사람부터 친가 쪽 친척들까지 뭐 해달라고 난리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왜냐면 제 여자친구가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아무리 둘이 산다지만 집안 행사가 있다면 저 정신 나간 가족들과 계속 마주칠 텐데 저런 문제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너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게 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화목한 가족이 있는 저를 좋아해주는 집안 어른들이 있는 사람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자친구가 저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 못하면 저도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과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참아왔는지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 잠도 안 자고 밤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간절합니다.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여자친구에게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를 저렇게 취급하는 인간들을 제가 포용하며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저 가족들이 저렇게 저를 괴롭힌다면 더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고 힘듭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여자친구의 그 이상한 가족들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여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은 거 외에도 당한 일이 훨씬 많지만 전부 다 적다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크게 기억나는 것만 적었습니다. 혹여라도 제 여자친구에게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더라도 그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바보같이 당하며 살아온 거고 여자친구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저런 일을 저에게 전달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잘못이라 생각 안 합니다. 저걸 모르고 결혼했다면 더 큰일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친척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제 여자친구 뒷담화한 적도 없고 뭘 해달라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런 일을 전달할 일도 없었던 거고 전달한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드시면 잘라서 1, 2부 올릴 테니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댓글입니다. 1부, 2부는 무슨 지금 쓴 것만 봐도 속 터져 못 읽겠어요. 와, 답도 없네요. 저 가족과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성분들은 가족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가족이랑 인연 끊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군요. 결국 못 헤어나오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래서 쓰니님이 더 여자친구분께 신뢰를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안 되면 헤어져야 합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온 여자친구분이 잘하리라 생각이 들진 않아서 안타깝네요. 저렇게 어떻게 7년을 만났지? 나중에 결혼하면 어쩌시려고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옆에서 7년 동안 봐온 게 있으면 아시겠네요. 처음과 지금 달라진 게 없다는 거. 댓글 읽은 글쓰님이나 여자친구분 잘 생각하세요. 두 분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가족이라고 연 못 끊는 거 없습니다. 처음 끊을까 말까 힘들겠지만 끊고 나면 끊어진 대로 또 잘 삽니다. 여자친구분의 애매한 행동 처신으로 남자친구분까지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짐을 왜 굳이 나누어지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동안 여자친구가 쓰니한테 계속 집안 얘기해온 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집에서 발 빼고 싶어서 나 좀 데려가라는 뉘앙스라고 느꼈는데 집안이랑 연 끊으라니 딱 못 끊는 건 쓰니랑 결혼하거나 완전히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친 감싸줄 수 있다 하면 빼와서 같이 살고 아니면 바로 헤어져요. 처가 식구들은 진짜 아니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31년 전 조두순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서 올려봅니다. 조금은 바보 같지만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출소하면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보고서야 이 일이 안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고서야 31년 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름 돋는 일이고 가족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종종 얘기하던 일이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31년 전 저희는 안산 주공아파트 1단지에 살고 있었고 저는 중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파트에 거의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제 뒤를 쫓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저희 아파트 1층 계단으로 들어섰고 그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 2층에서 뒤를 돌아봤더니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 연갈색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저를 부르며 아저씨한테 와볼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 모르고 있던 시기라 그냥 무서워서 2층 계단 쪽 대문을 마구 두드리며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당황하며 거기 너희 집이니? 묻더라고요. 순간 어른이 물어보는데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그 아저씨는 너네 집 아닌데 그렇게 두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3층 저희 집으로 갔고 엄마에게 모르는 아저씨가 계단에서 나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 한동안 엄마가 학교로 데려다주고 하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는 비슷한 옷 입은 아저씨만 봐도 무서워서 집에 오지 못하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강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종종 가족들이 이런 일이 있었지.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겪었던 일도 안산이었는데 하는 무서운 생각에 검색을 해보니 조두순이 52년생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 아저씨 무조건 30대로 보였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 제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조두순 나이가 38살이더라고요. 소름 돋아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조두순 사건이 안산이래 하며 얘기했고 그래, 안산이라더라. 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옛날에 계단 그 아저씨 안산이잖아 라고 하자 그제서야 깜짝 놀라시며 그렇지, 거기가 안산이었지. 라며 다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엄마 말씀이 그때가 3, 4월쯤이었다고 기억하는 이유가 너가 그때 빨간색 검정색 모지옷이었는데 꽃이 이쁘게 수놓아진 옷을 입고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옷을 도저히 입힐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 옷 버렸는데 기억나? 하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뭘 입었는지는 모르겠고 그 아저씨 입었던 옷이 연갈색 점퍼를 입고 있어서 약간은 쌀쌀할 때인 것 같다고 얘기하다 보니 그때 동네가 고잔동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랑 엄마 기억이 조금 다른데 엄마는 그러고 나서 저를 데리고 바로 나가셨다고. 집에 엄마가 있는 애니 건드리지 말라는 생각에 나갔더니 연갈색 점퍼 입은 아저씨가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날이 아니고 며칠 지난 후에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놀이터에 그 비슷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하고 학원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전화해 그 아저씨가 놀이터에 있다고 데리러 오라는 전화해서 엄마가 오셨다가 놀이터에 앉아있는 아저씨를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얘기 후 엄마와 통화가 끝내고 검색해보니 조두순이 살던 곳이 고잔동이란 것을 알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드렸더니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진짜 내가 만났던 사람이 조두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것저것 찾아보니 조두순이 아직 이혼을 안 했고 그의 부인이 좋은 사람이다. 다만 술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안 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31년간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술 취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제가 만났던 사람이 진짜 조두순이었다면 술 취해서 저지른 실수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인 것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알려야겠다. 하지만 뉴스에 제보한다고 해서 확실한 일이 아니니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사실대로 말했으면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으려나? 그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네요. 그때 제가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엄마께서 우리 동네 네 또래 애가 같은 일을 겪었는데 주위 가게로 도망가서 가게 주인이 엄마에게 연락해줘서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아무 가게나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해. 너가 어리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지 않고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덕에 제가 아무 집이나 두들겨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미 예전부터 조두순의 그런 정황이 안산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얘기할 때 눈을 맞추고 얘기했고 옷과 자세는 대충 기억이 납니다. 최면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기억을 찾고 싶지만 일단은 이 일이 먼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못쓰는 글이지만 적어봤습니다. 지금 저도 8살,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저희 엄마처럼 교육했는데 진짜 위기의 순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꼭 교육하세요. 아이를 지킬 수 있게. 그리고 다시는 조두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빌어봅니다. 댓글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님이 겪은 수준의 사건을 어릴 때 겪지 않은 여자가 훨씬 드물죠. 세상이 참 그래요. 조두순인지 아닌지 왈가왈부하는 댓글이 있는데 조두순이든 아니든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다는 거 아니요. 수사력이 좋아졌을 뿐. 조두순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 내가 크고 작은 일을 많이 겪어서 30대 중반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 대구에 사는 늙은 서예 선생, 말년이 고통스러웠길 바란다. 지금은 호신용 스프레이 항상 들고 다녀요.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내가 내 몸 지켜야 됩니다. 저는 성인 되어서 강호순 만난 적 있습니다. 저희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에쿠스가 슬금슬금 기듯이 오더라고요. 뭐지? 이상하다 싶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 바로 앞까지 와서 열린 차창으로 눈 마주쳤는데 진심 소름이 쫙 돋고 한기가 들어서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 특유의 이상한 느낌이 있나봐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아줌마가 튀어나오니 바로 속도 올려 가버렸어요.
그 싸늘한 느낌 때문에 잊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뉴스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동일, 차종 동일, 범행 수법도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자 태워준다 하고 데려가는. 그때 아줌마 안 나왔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생각하니 더 무섭더라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과 며칠째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보시고 제가 너무한 건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시간은 아들 삼형제, 남편이 늦둥이 막내고요. 큰아주버님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 작은아주버님 초등학생 아들 하나, 우리가 2돌 지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설날 아침 다 같이 떡국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내 팔자도 불쌍하다. 나도 딸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나오더니 어떻게 손녀가 하나 없냐? 라면서요. 막 우시니까 다들 당황했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한테 너네 아직 어리고 하니 둘째 안 낳는다고 하지만 말고 노력 좀 해봐. 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한테 확답 듣고 싶어서 연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고깝게 듣는 건가요? 굳이 설날에 다 모인 데서 할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주버님들도 그래, 너네는 괜찮지 않겠냐? 혹시 딸일지 아냐? 라고 말을 거들더라고요. 형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리고요. 그래서 제가 저 둘째 낳으면 일 그만둬야 해요. 그럼 저희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딸 낳으면 생활비 보태줄게. 걱정 말고 낳기만 해라. 애도 봐준다. 라네요. 듣고 있다가 되물었죠. 그럼 아들 낳으면 돈 안 주시고 애도 안 봐주실 거예요?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딸 낳을 생각을 해도 모자를 파네. 아들 낳을 생각부터 하는데 딸이 나오겠냐? 라며 화를 내시대요. 듣고 있는데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태몽이 딸 꿈이라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니 성별 검사하고 아들이라니까 한숨만 쉬시면서 둘째는 딸 낳자고 하시고 애 낳고도 와서 한번 보고 가셔서는 100일 할 거냐고 100일상 차려준다고 오라고 하셔서 보신 게 2번째 본 거예요. 뭐 저야 관심 없으시고 하니까 솔직히 서운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이미 3번째라 예단도 받을 것도 없다고 하셔서 저도 안 했지만요. 오히려 저희 집에서 외동딸 시집 보낸다고 가지고 계신 집 전세 빼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남편이 혼수하고 남은 돈과 제가 모아놨던 거 더해서 드리긴 했지만요. 애 낳고 건축이 필요하다고 사주시고 차 불편하다고 차도 바꿔주시고 지금은 애도 봐주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죠. 이거에 관해서도 시어머님은 사돈이 젊고 여유 있으셔서 도움받는다고 대놓고 좋아하세요. 이럴 때는 남편한테 아들이 있어서 든든함을 모르실 텐데 아들같이 자라라고 하고요. 큰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여유도 있으셨다고 하고 장남이라고 집해주시고 작은아주버님도 조금 해주신 걸로 알아요. 저희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천식에서 3천 해주셨어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노후자금 하시라고 저희도 더 안 받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희 집이 조금 여유 있고 하니 굳이 안 받고 신경 안 쓰셨으면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도움 안 주셔서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딸을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이 웃기잖아요. 계속 딸 얘기를 해서 짜증나 있는 상태인데 계속 시어머니가 딸 안 낳을 거냐? 딸 낳아라 딸. 이러는데 결국 못 참고 퍼부었습니다. 여태 못 낳은 딸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왜 다 떠안고 제 탓인 마냥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둘째 낳을 생각도 없지만 낳으면 큰애와 같이 아들 낳아서 형제끼리 잘 지내게 키우고 싶어요. 딸 낳을 생각이 없는 저에게 돈을 준다 키워준다 하면서 왜 낳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 딸이 키우고 싶으시면 입양을 하시던 아주버님들께 말씀하세요. 여태 저희 집에서 돈 주시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셨으면서 인심 쓰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기분 나쁘네요. 너무 화내면서 얘기한 거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은 그래요.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하시다가 제가 열내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미쳐서 그런다. 호얀 것.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시고 분위기는 싸해졌죠. 이미 밥 먹을 기분도 아니고 짜증나 있는데 이상했는지 아기가 안겨서 울더라고요. 큰형님이 와서 애 데리고 가. 여기 있어봤자 뭐하겠어. 라면서 저희 짐 챙겨주면서 아버님한테만 인사드리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좀 이해해달라는 입장이에요. 그저께도 아버님이랑 통화했는데 어머님이 누워만 계신데요.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어머님한테도 한마디 했고 본인도 잘못한 거 아신다고 와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풀어보자고 하시나봐요.
근데 저는 전혀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신다면 저에게 미안했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리게 생각하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입니다. 저런 시어머니 타입 줄줄이 손녀들만 낳았어 봐. 남들 다 낳는 아들 손주도 못 낳는다며 얼마나 들들 볶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지. 마지막 줄까지 어이없네요. 뭐 잘못했다고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해? 시어머니가 내가 생각이 짧았다, 경솔했다, 미안하다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본인도 딸 못 낳았으면서 왜 남의 집 귀한 딸을 잡아요? 뭐 어쩌라고. 아기 성별 결정하는 건 정자인데 왜 엄한 며느리한테 난리예요? 거기다 남편은 저걸 이해하라 하고 시부는 와서 사과하라고? 왜? 뭘 사과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상종을 봐요. 결혼할 때 보태준 것도 없이 사돈댁에서 지원해 주시는 걸 아주 당연시 여기는 뻔뻔한 시간은 안 봐도 됩니다. 추가 글입니다. 제가 글을 쓰고 남편이 보고 괜찮다 해서 올린 건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욕도 있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그런 거라며 친한 친구 4명에게 링크 보내주면서 와이프랑 같이 읽어보고 얘기해달라 했대요. 그중 둘은 남편 얘기인 거 눈치채고 좀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왜 사과하라고 했냐고 했고, 나머지 둘은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 남편이 바보다 하면서 욕했대요. 와이프들은 하나같이 욕하며 계속 이런 식이면 나 같으면 이혼할 거라고도 하고요. 조금 생각해본다고 하는데요. 저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온 이상 더 이상은 못 참겠거든요. 우선 내일 친정 가서 다 얘기할 거고요. 그동안의 일들도 엄마는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아빠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빠가 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실 거라 벌써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얘기해보고 정하겠지만 우선 제 생각은 모레 시가 가서 단판을 짓고 오려고요. 제가 직접 가서 난 사과 못하겠고 어머님한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확답 듣지 않으면 연 끊을 거라고요. 어차피 손주도 관심 없으시고 저도 딸 낳지 않는다면 관심 없으실 테니까요. 시원하게 해결 보고 깔끔한 후기 가져오고 싶네요. 늦었지만 좋은 밤 되세요. 후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꽤 지났네요. 요즘 인터넷 보면 욕하는 시어머니에 유명한 다이아까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긴 하지만 댓글들에 후기 얘기가 많았어서 남겨봐요. 애기 재우다 같이 잠들었더니 일찍 눈이 떠져서요. 쓰다 보니 추가돼서 글이 길어지네요. 남편이 생각해본다더니 다음날 술 한잔하자고 해서 애기 재우고 치맥했어요. 먹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 너무 힘들다. 아버님이 계속 전화해서 전화 한 통 해주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거 하나 구슬리지 못하냐고 난리셔. 형도 엄마가 말을 좀 막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어린 막내 며느리가 온 식구 있는 데서 그렇게 대들고 한 거는 버릇없었다고 서로 사과하고 좋게 마무리하자네.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해주시다가 이런 거였으면 저도 좋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별로다 싶었는데 이 정도로 이런 분일지는 몰랐던 거죠. 예를 들어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가서 같이 아버님들 양복 맞춰드리고 어머님들 한복 맞췄거든요. 양복 맞추는데도 저희 아빠가 키가 크다 보니 잘 어울리는데 아버님은 왜소하셔서 덜 어울리니 계속 트집이었고요. 한복 맞추러 가서도 저희 엄마가 젊고 하얀데 핑크 입으니까 화사하고 더 이쁘다고 본인도 핑크 입겠다 하시고요. 그래도 엄마가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거 하고 싶다고 반상기 세트랑 이불 드렸는데 이런 거 줄 바엔 밍크를 사주지. 하시더라고요. 이외에도 많죠.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한 소리씩 하니 참았죠. 시어머니 입방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도 터진 거고요. 우선 알았다고 나도 생각해보겠다 하고 피곤하니 자자했어요. 다음날 큰형님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제가 사과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던데 형님도 같은 생각이시냐고, 제가 사과드려야 맞다고 보시냐고요. 형님이 펄쩍 뛰시더라고요. 본인도 몇 번 대응하다 연락 안 한다, 연 끊는다 했었는데 아주버님이 결국은 어머님 편으로 돌아서서 이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사과하시고 아주버님도 싹싹 빌어서 안 한 거라고요. 형님이 여태 남자들은 모르는 이상한 어머님의 언행도 잘 막아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잠잠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주제 넘은 소리 했다고 화내시면서 동서는 우선 가만히 있어보라고 했어요.
큰형님이 둘째 형님과도 통화해서 각자 남편의 의중을 떠보니 비슷한 생각이어서 이걸로 막내 동서한테 사과하라 뭐하라. 니네가 나서면 우리도 이혼이라고. 어머님이 여태 우리한테 함부로 대한 거 알면서도 우리한테 이해바라고 한 거 참고 있었더니 우습게 아는 거냐고 난리가 났었나봐요. 이걸 전해 들은 남편은 저한테 더 이상 말은 않는데 혼자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절절매고요. 제 눈치만 며칠 보고 있었죠. 그러다 아빠가 설에 소고기 들어온 거 구워 먹자고 불러서 갔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소화도 못 시키고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일주일 사이 헬쓱해졌었거든요. 아빠가 고기 구워주면서 힘드냐? 우리 딸 많이 먹어. 라면서 챙겨주고 하니 제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부모님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묻고 남편은 옆에서 얘기할까봐 안절부절이고요. 저도 이렇게 든든한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왜 걱정했나 싶어서 털어놨어요. 아빠는 화가 나신 거 참느라 주먹 꽉 쥐고 듣고 계시고 엄마는 듣다 애기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고요. 다 듣고 아빠가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애 얼굴이 이 모양이냐? 사돈이 사과하셔야 맞는 상황인 것 같다. 어른도 잘못하면 사과할 줄은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사돈이라도 연세 있으시다고 대접해드린 건 앞으로 없고 우리 딸도 그 집에 없을 거야. 알아서 빨리 상황 종료시켜. 라고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희는 정리하고 애기 데리고 집에 왔죠. 그날 아빠가 술 마시면서 열받아서 우셨대요. 가만 안 둔다고 욕하면서요.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나고도 시어머니는 밥은 드시지만 누워 계신대요. 제가 사과할 때까지요. 그래서 아빠가 아버님한테 연락해서 술 한잔 하시자고 했나봐요. 몇 번 두 분이 술 드시긴 하셨거든요. 아빠가 얘기 들었다고 사돈도 우리 딸이 사과드리기 바라시냐고 하니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러려고 우리 딸 시집 보낸 거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은 방서방 아들처럼 생각하고 모자란 거 혼내시라고 말씀하셔도 사위대접 소홀하게 안 했다. 그래야 우리 딸도 대접받는다고 생각해서라고 하며 맘 같아서는 이번 일로 너무 실망스러워서 데리고 오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둘이 그러고 싶지 않다기에 그냥 뒀다고요. 앞으론 이런 일 생기지 않고 사돈이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 하고 헤어지셨대요. 그 밤에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도 아닌 건 아는데 네 시어머니가 하도 극성 맞고 시끄러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서 널 퇴근했다. 미안하다. 마음 풀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 불러서 중간 역할도 못할 거면 그냥 갈라서라. 이러려고 내 딸 시집 보낸 거 아니야. 라고 화내시니 남편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싹싹 빌고 끝냈어요. 저도 좀 못 믿어온 것도 있고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했는데 아빠가 합가하자고 하셔서 얼마 전부터 합가해서 살아요. 예전에는 사위한테 설거지 안 시키고 하더니 지금은 설거지에 청소도 시키고 아빠 모임에 데리고 가서 대리운전도 시키고 손세차도 같이 하러 가고 등산 가고 진짜 아들처럼 대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그 이후로 새 며느리는 아무도 시가에 안 가요. 어머니만 아들의 손주 들어오면 밥 해주거나 하느라 정신 없으시겠죠. 말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경 끄고 사니까 세상 편하네요. 긴 후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입니다. 저 집안은 시애비나 남편 형이나 남편이나 하나같이 며느리들한테 집안 시끄러우니 네가 사과하고 넘어가라 이런 거네. 남녀 편가르는 건 아니지만 저런 걸 보고 있으면 그렇다. 집안 분위기라는 게 그 집안 자식들의 가치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니 좀 소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모는 하루 종일 누워있다면서 뭐 심심하지도 않나? 부럽네요. 그런 아버지가 계신 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님한테 조그만 생채기 하나만 놔도 아파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 행복하세요. 잘했어요. 님은 형님들도 잘 만나셨네요. 인복 있으세요. 그리고 아버님 화이팅이에요. 너무 화끈하시고 현명하신 것 같아요. 시모 딱 보니 남편 집안이 다른 집들은 아들 보기 어려운 집안이라면 이 집안은 딸 보기 어려운 집안 같은데 그러면 시모 자기도 지 시모한테 딸 낳는 거로 엄청 구박받고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걸 똑같이 하고 앉았냐 정말. 집안 자체가 딸이 귀한 집안이니 아들 둘만 낳고는 진짜 딸을 키우고 싶어 했다면 진짜 딸 골라서 입양이라도 하지 그랬어. 진짜 나였다면 저리 했겠네. 그리고 애가 무슨 며느리가 딸 낳아볼게요 약속하고 애 가지면 딸이 가져져? 거참 웃긴 시어미 보소. 거기다가 남편 되는 놈은 말 맞따라
혼수 꼴랑 해봤자 2천 정도 될 건데 여자보다 못 해오고 거의 처갓집에 팔려온 주제에 처가에서 해준 차 타고 다녀 받을 건 쏙 다 쳐받고는 하는 행동이 안절부절 못해서 지 무겠냐만 엄마한테 사과하기나 바라고 있고, 그나마 님 아버님이 딸 사랑 지극하신 분이시라 사위 저렇게 잡아대니깐 그나마도 남편이 말 듣는 거지. 난 그리고 시모가 그리도 딸을 가지고 싶었다면 남자 집안 좀 잘 좀 보고 결혼 좀 하지 그랬냐. 딸 귀한 집에 시집 가놓고는 자기도 못 낳는 딸을 왜 며느리 잡고 있어. 시모 정말 답답하네. 진짜 내가 남편 입장이었다면 엄마도 못 낳는 딸을 왜 내 아내한테 바라냐면서 엄마가 말실수한 건 사실이니까 엄마가 말실수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래야 나나 아내나 손주나 볼 거 아니냐고. 지가 먼저 엄마한테 저리 따지고 중재했다면 형네 집안에서도 자기 부모님 배로 안 오지 않았을걸? 근데 행동을 안절부절 못하고 저러는 바람에 자기 집안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안 좋고 형네 부부는 부모님한테 배로 오지도 않고 거기다가 처갓집에도 알려져서는 처가살이 당해야 하고 양가 사이도 덩달아 안 좋아지고. 저게 뭐야? 지가 행동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분란만 나고 글쓴이는 도대체가 저 남자 뭘 믿고 결혼까지 한 건지. 남편은 글쓴이 아버지 밥만 따라가라.